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이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며 다음 스텝을 밟아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부터 보면 어떻죠? 지금 문어발 많이 정리하고 구조 조정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꺾이다 보니까 많이 좀 미래 배율을 잃어버린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내용은 뭐다? AI 원래 발표 일정보다 좀 미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요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카카오뿐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조금 더 속도적으로 빠르며 이걸 광고 이쪽에 대입을 해서 성과까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으로 돌아가 검색에서까지 좋은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좋은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얘네는. 그러면 당연히 밸류는 높게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냐? 미국 쪽에서 기술주 위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그에 대한 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호재도 없었어. 그냥 약간 연말 마무리 느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 지금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건 금리 인하하면 모든 건 해결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동안 좀,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리스크가 트럼프 쪽이 당선되고 지금 이제 취임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바뀌게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뭐 세 번에서 네 번까지 금리 인하하는 걸로 예상치가 나왔다가 두 번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다시 반등할 것인가? 근데 일단 첫 번째 트럼프 쪽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때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론 머스크 앞에 두면서 도저히 정부 효율화 보서 공무원 자르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필요 없는데 돈들 안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뭐 3분의 1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반만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게 된다? 지출이 훅 하고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물가가 잡히는데 큰 영향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번 달 개인 소비 지출, PC 잘 나왔죠. 그리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월세, 렌트거든요. 근데 월세도 결국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된 집값 관련된 지표를 봤더니 막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어쩔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분양 집들이 많다 보니까는 집 가격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상승률도 역대 최고로 지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1번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된다면 기대감 커지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지표에까지 영향을 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두 번으로 줄어들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회가 세 번에서 네 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걸로도 충분히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좋으면 내수가 중요한 네이버 카카오는 단순하게 성장주로서 돈을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가 살아남에 따라서 광고 수익, 쇼핑 수익이 살아나갔고 이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이버는 그에 대한 준비를 너무 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이상의 시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지 않나. 대신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심해갖고 달걀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가 잠깐 튄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배제하고 나머지로 봤거든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를 배제하고 나머지가 괜찮은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고,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힘을 더욱더 많이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3월달 금리나 확률, 원래는 10% 아래였거든요, 얘도. 근데 지금 50%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외에 뭐 5월이나 6월달 이때 FOMC의 확률을 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요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로 요 예상치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올해 연말까지 성장주들 올라가는 거 거기에 대장은 얘네니까 알아서 또 한번 반응 오겠구나 정도로 현재 자리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 지금 네이버는 외국인 계속 샀다가 오늘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산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물량 털다가 개인이 조금씩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턴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빠르게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면 저점 매집에 속도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좋아서 이거 회복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이나 이런 일정이 괜찮다면 그러면 여기 박스권, 네, 여기 위주로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얘는 481선 위가 좋긴 한데 그래도 61선 여기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추세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잖아요. 여기 탈락 안 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한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하단 여기 찍었잖아요. 21선 돌파하면 여기서 속도 한번 내서 상단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올라가더라도 또 한번 여기에서 이제 눌릴 수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소화를 못하면 또 조정. 하지만 소화를 하게 된다면 천천히더라도 어느 순간 훅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특히나 이전에 있는 이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깨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위에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라고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기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에 맞춰서 가면 가는 대로 이끌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좋으면 이어가는 거죠 뭐. 자, 그렇게 해서 네카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총정리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자면요. 잠깐 기술주 위주의 조정장이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 영향이 오긴 했다. 하지만 둘 다 올라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노리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너지는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나 계란값 요걸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 따져 들어가면서 분석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보면 좋을 만한 세 가지 지표는 뭐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세 개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세부 지표들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 2번으로 예고되어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 바로바로 시장의 선반영 기대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중심으로 이렇게 개인 털리는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지지라인이나 저항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파악하시길 바라며 현재 핵심 포인트는 요렇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화이팅입니다.